26번째 물건입니다. 오래간만에 조금 평택에 공장을 제가 했는데, 우리 수험생 중에서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교수님 그런 거 말고 좀 더 큰 거 돈이 되는 거 지금 한번 좀 골라주십시오 해갖고 그 몇십억대를 부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뭘 골랐냐면은 평택에 있는 공장을 골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제일 지금 기대되고 있는 게 뭐죠? (5대) 기업에서 지금 신규 투자한다고 낙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신기했던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 기업들 보고 좀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 보고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현대에서 세탁기 하나라도 저기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자동차 지금 신청하면 얼마 기다리는데? 왜? 반도체가 없어. 근데 그 평택에 지금 고덕지구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제1공장, 제2공장 지었죠. 지금 제3공장 남겨놓고 있죠. 제3공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규모가. 그러면서 또 그 LG에서도 용인에 또 반도체 짓죠. SK에서 저기 2천에 짓고 5천에다가 지었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미국이라는 데서 와갖고 반도체하고 배터리 아니에요. 두 개가.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미국 대통령 오고 가면서 다시 가봤더니 그래도 평택이야. 왜? 제가 보면은 축구장 몇 배 정도 되는 그 반도체 공장이 거의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공을 앞둔다 그러면 몇천 명 정도의 그 생유 일하러 들어오는데 다 연봉이 얼마야?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천 명 정도가 평택에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상권이 살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있더구만. 그 평택에 그런 공장에 있는 하청 공장이 또 필요하더구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평택에 있는 이런 공장 저기 보면은 이런 남의 얘기 한번 하면은 왜 텔레비에 보면 탤런트 누구누구가 부동산 투자의 기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빌딩을 40몇억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90억이 얼마 간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이 규제라서 산 거야. 그냥 돈 있는 거 샀더니 올라간 거예요.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사니까 올라간 거예요. 평택이라는 위치가 어떤다? 그런 위치도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공장인데 2천만 원에 여기 5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를 들어 쓰고 있는데 이런 평택의 공장 사들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제인데 건물은 손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상권 없는 건물이 땅, 대지만 119평이 경매로 나옵니다. 3,500에 시작해서 지금 2,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토지 소유가 박춘희라고 되어 있죠. 이 땅입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돌아가 있죠. 여기 집이죠. 여기 돌아가 있고 집이 있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리면서 법정 사건이 없죠. 그럼 우리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 건물 주인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죠?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달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생각이 되고 돈이 좀 들었다고 생각하면 땅을 다시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 있는 확률도 50%, 안 살 확률도 50%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소송을 넣게끔 내면은 판사님이 조정을 한다 그랬죠.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내가 땅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어떤다? 사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건물 조정을 나갑니다. 조정을 갔더니 조정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습니까? 싸면 사겠습니다. 그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뭐 5천 주십시오. 그 가격에는 안 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안 사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그럼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겠습니까? 싸게 산다는 거입니다. 그럼 건물 주인 얼마에 팔겠습니까? 2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나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땅 주인으로서 그렇게 조정이 안 되고 가격이 합작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간단한 거죠. 보면 이 건물을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고 지료 달라고 청구하고 건물을 감정을 의뢰를 해서 감정 가격이 어떻게 한다?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료로 가겠다. 또는 지료를 우리가 판결받아서 지료를 갖고 있죠. 지료를 가지고 뭐 맞네?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건물을 그러니까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땅과 건물이 상당히 좁으면 둘 다 괜찮은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땅도 좁고 건물 주인이 달라도 다르면 건물이 좋아도 둘 다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합쳐서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샀을 때 어떻게든 건물 주인이 안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강제로 뭘 할 수 있다? 지료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스물여덟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죠, 북구. 북구가 한 5, 6년 전에 난리 났었던 거 아세요? 무슨 난리 났어요? 북구가. 포항시 북구가 무슨 난리 났어요? 5년 전에. 지진이 났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다세대 뭐 이런 것이
세를 들어가고 뭐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밑에 기둥을 세우고 삐로티로 세워놓고 위에 있는데 그 삐로티 기둥이 어떻게 된다 막 금이고 난리 쳐가지고 거기 뭐 보강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지진으로 흔들렸어 갖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상당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어떻게 된다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대지죠. 토지 매각으로 되어 있죠. 토지 매각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대지죠. 95평이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제시 외에 있죠. 건물 포함으로 되어 있죠. 제시에 건물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담한 건물이 있죠. 집담한 건물을 어떻게 포함한다는 얘기죠. 집담한 건물을 주인은 누구예요? 건축물 관리자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면 이 집담한 건물은 법적으로 주인이 누굽니까? 땅 주인이에요? 북구청에 가면 여기 건축허가 나는 데 있죠. 허가증에 보면 건축주라고 돼 있죠. 그 건축주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건물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건물 포함돼 있죠. 우리가 낙찰 받으면은 잔금을 내면 토지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죠. 바꿔줘 안 바꿔줘요? 그러면 건물도 포함이 됐죠.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건물을 등기부등본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허가증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다면 2억 1,500까지 떨어졌죠. 여기 땅값이 얼마죠? 땅값이 얼마죠? 3,700이죠. 그 다음에 제시가 7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 철골이 7천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7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작년서부터 요새 건설 공사비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철골이죠. 철골 2배로 뛰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7천만 원인데 내가 보면 지금 1억 4천을 가는 거예요. 볼점만 해도. 근데 이게 뭐가 된다고? 허가증 주인이 누가 된다고? 낙찰받은 사람. 간단한 거예요, 보면은. 이거 허가를 낙찰 받아갖고, 건설업자들도 맡겨갖고, 새로, 마저 중동에서 팔면, 반값도 반가격으로, 건물 짓다만 그 철값도 반가격으로 사가지고, 제대로 판다할 때, 이런 걸 우리가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러면 특수경매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건 추천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땅을 낙찰받으면 잔금을 내면 누구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낙찰자 이름. 건물을 낙찰받으면 누구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낙찰자 이름. 근데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뭘 바꿔준다고? 허가증. 그러니까 북구청에 가서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고 건물 매각 포함됐습니다. 건축물 허가서에 건축주 바꿔주십시오. 명의 변경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제가 먼저 주에 제가 강의했죠.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뭐라고? 건축관계자. 건축관계자는 신고해서 언제든지 어떤다? 바꿀 수 있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로 안 하더라도 일반 매매로 이게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뭐 내가 7천만 원인데 당신이 어떻게 한다? 7천만 원 감정받는데 5천만 원 사라. 도장 둘 찍어갖고 어떤다? 바꿔주면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경매뿐만이 아니고. 그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경기 과정에 우리 토지개발 2에 있잖아요. 건축관계자의 변경신고. 건축관계자가 뭐라고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근데 여기는 누구야? 건축주.
허가사의 주인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뭘로?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에 의해서. 낙찰 받았으면 팔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포항 거를 우리가 낙찰 받았으면 포항에 있는 사람들 팔아야 되죠. 중복을 해서 팔아야 돼, 기양 팔아도 돼. 그냥 팔아도 됩니다. 지금 허가권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팔아도 됩니다. 뭐에 의해서? 건축지명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가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물건을 제가 다 추천을 하고 있는데 각 지방에 공인중개사 있는 분들을 협조를 해서 우리 낙찰받는 수강생들과 같이 그 매매나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지금 한번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에서 보면. 대신에 보면 우리 물건을 팔아주고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그 우리 협력업체로 저하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 1년에 120만 원을 받는 거를 제가 3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게끔 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 받기 전에 거기 땅값이 어느 정도 갑니까?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거. 거기서 낙찰 받았는데 얼마에 팔아줄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팔아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도와주는 조건으로 추천 물건을 하는 거를 어떤다? 120만 원을 얼마에? 3년에 하는 걸로 저하고 협상을 받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친하신 공인중개사 있으면 좀 저하고 만나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그 낙찰받은 그 지방에 있는 거를 팔고 살 수 있는 도와주는 걸 그렇게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에 이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공인중개사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스물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토지 건물 6분의 15 지분매각입니다. 단독주택인데 6분의 15면은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건데 15.9평이라는 얘기는 40평에서 45평이 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3,600가리가 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이거 추천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 누가 이렇게 뭐 몇 명이 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뭐 최진호가 있어서 뭐 있다고 하더라도 큰 염려하지 마시고 사시면 됩니다. 이번 공유자 지분을 전부 매매로 해갖고 최주호가 샀죠. 이것도 또 사서 최주호가 샀죠. 그러다 보니까 최주호가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15분의 2 해서 6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샀는 따가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빚을 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15분의 6이 이것이 경매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인 노릇을 안 했고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인 노릇을 해서 이 최주호 지분을 다시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 지분하고 협상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땅인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영주의 사거리에 있는 4차선에서 한 불 하나의 필지 지나서 여기 있는 요 집입니다. 상업지역이죠.
여기 보면 요 땅이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 집입니다. 요 집. 위에 집 하나 있고 요 바로 밑입니다. 요 집. 여기 있고 여기 4차선 도로가 있어 한번 꺾어줘서 내놓은 요 집입니다. 사람은 살고 있는 걸로 보이죠. 뭐 이렇게 예? 빨간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집은 뭐 집이 새고서 난리치고 있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이거는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들어서 근린 생활시설을 빌딩으로 새로 짓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15분의 6이죠. 15분의 6인데 둘이서 같이 공동으로 낙찰받아서 15분의 3씩 가지고 있으면서 다 팔아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저 다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는가. 자, 마지막 건물 하나 보겠습니다. 30번째입니다.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겁니다. 소안면이라는 섬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물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800만 원이죠. 요 땅에 있는 요 집인데, 집 상태도 좋은데,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이에요. 집도 좋죠. 앞에가 뭐가 보이죠? 마당도 넓고 다 좋죠. 상당히 좋거든요. 바닷가에. 여기 보면 앞에 여기 포구가 있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말하면, 자동차를 못 가져가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졌을 때, 한두 번만 더 떨어졌을 때 사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매매를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드론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내놔가지고 이거는 하게끔 되는데, 제가 보면 유튜브에 내놔서 이런 사업에 이런 집 정도면은 1억 정도라면도 유튜브에 내놔서 한번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 제가 이것도 추천합니다. 지금 경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섬에 이런 집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몇 명이 같이 올려서 낚시도 가고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6, 7, 8월까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 9, 10, 11월 해두고 맨 뒤에 여러분 저기 뭐 우리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는 걸 보시고 정규 과정을 한번 등록을 해서 드실 분은 6과목이기 때문에 총 전부 다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을 들을 수가 있고 동영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거하시고 6월달 돼서 새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